반갑습니다. 찐언니 심리TV 이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깜깜하고 막막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좀 강의 중이나 아니면은 일상에서 가끔 터널 속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나 진짜 깜깜하고 끝이 없는 이 터널 속에 있구나. 이 터널에서 끝은 있을까? 나갈 수는 있을까? 그렇게 되게 막막하고 좀 절망스러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제가 터널에서 빠져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럼 어떻게 터널에서 빠져나왔지? 라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두 가지 방법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방법을 나누기 전에 그러면 터널 속에 있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 그거부터 조금 다뤄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아마 터널 속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비슷한 상태일 것 같아요. 느끼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터널 속에 있을 때 저를 살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저의 그 주 정서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다운돼 있는 좀 슬픈 사람?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예전에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 요가를 좀 몇 년 정도 했었는데 저한테 요가를 수련해 주시던 선생님께서 저한테 눈빛이 굉장히 슬프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인 상태에 있으니까 눈빛도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 에너지가 좀 슬프고 다운된 이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좀 자아가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의존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를 이 깜깜하고 막막한 터널에서 구원해줄 그런 구원자를 찾아다니는 특징이 있어요. 막 찾아다니면서 제발 나 좀 이 터널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막 찾아다니죠. 제 얘기입니다. 또 그런 생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수동적인 사람과 주체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저는 주체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먼 수동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터널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터널 속에 있다 하면 아마 다들 비슷한 이런 상태의 모습을 갖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터널에서 빠져나왔냐, 그 방법을 다뤄드리기 전에 잠깐 제 책에 제가 그 터널 속에서 빠져나와서 제 자신의 힘을 굉장히 느끼는, 몸으로 체험했던 그런 얘기를 다룬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저는 좀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제 책,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왜 사람을 만나면 아플까라는 책이라고 했죠. 이 책에 다뤄드린 내용 잠깐 먼저 나눠볼게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내디뎌 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나 역시 그렇게 갔다.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잠깐 중간 생략하고요. 희망을 가지고 계속 갔다. 변화의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기 전까지 이런 두려움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계속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게 높은 상태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계속 제가 성찰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내게 불쑥불쑥 올라오던 두려움과 불안이 잦아들고 가슴에서 가득 차오르는 힘이 느껴지는 시기가 드디어 왔다. 물음표. 내 몸으로 직접 느낀 몇 가지 치유의 경험과 중력을 거스리는 힘으로 만들어낸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쌓이면서 자연스레 내 몸에 힘이 생기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문득 내 가슴에 집중을 했고 그때 가슴에 꽉 차오르는 힘이 느껴졌다. 가슴이 힘으로 꽉 찬 느낌은 오묘하면서도 짜릿했다. 그동안 기울인 노력의 보상으로 느껴져 행복했다. 이거는 정말 저 너무 진짜 이 경험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봐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
가슴에 집중을 했어요. 저는 그게 몸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제 몸이 이렇게 이끌었던 거죠. 그래서 집중을 했는데 정말 가슴 속에서 힘이 꽉 차오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짜릿했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의 과정 중에서 몸으로 느끼는 경험을 할 때가 제일 정말 짜릿해요. 머릿속으로 내가 이러고 있구나라는 깨닫는 것도 되게 즐거움인데 몸으로 오는 거는 정말로 이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짜릿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그때 한 거예요. 가슴속에 힘이 꽉 차오르는 느낌이 탁 정말 드는데 아마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만 아실 수 있는 그런 큰 즐거움이고 행복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경험 때문에 너무 즐겁고 짜릿하고 흥미로워서 다음엔 또 어떤 경험이 있을까 궁금해서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 힘의 느낌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기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나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할 유일한 존재, 나죠. 나가 이렇게 힘이 있는 든든한 존재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정말 말도 할 수 없이 기뻤죠. 이거를 깨닫게 된 순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할 유일한 존재는 나밖에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가 이렇게 힘이 있고 든든하다는 거를 깨닫게 되면 정말 너무 기쁘죠.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네. 이 힘을 느끼고 나서 나의 여정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질문도 같이 사라졌다. 매 경험이 처음인 이 여정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이제는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는 또다시 한 단계 점프한 느낌이 들었다. 제가 이 치유와 성찰의 과정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누가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냥 제가 더듬어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뭘 해야 되지? 그 다음엔 뭘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되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시간이 지속이 돼요. 근데 이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짜릿하고 즐거워서 그 다음에는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잘 가고 있는 건가? 막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거에 내가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진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내 삶이 불안하여 의지할 일을 끊임없이 찾는 수동형 인간에서 자신감 넘치는 능동형 인간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을 돈 것이다. 이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떤 경험이 있을지 정말로 큰 기대, 행복은 그게 너무너무 커졌죠. 그래서 1년 뒤에 나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10년 뒤에 나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얼마나 더 행복한 인간으로 돼 있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기쁘거든요. 이런 상태의 경험을 제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걸 잠깐 나눴고 그러면 본론 방법 두 가지를 나누자면 이거는 제가 저의 치유의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저를 찾아온 내담자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정말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과정으로. 그래서 그거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자기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게 필요해요. 일단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터널 속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각을 누군가가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못해요. 왜냐면 자기는 너무 자기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한테는 제 책에 나온 그 멘토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저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기 좋죠, 당연히. 근데 잘 다가오지가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아니,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다고?
듣기는 좋은데 이게 그게 나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계속 그런 피드백들이 쌓이면은 정말 내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저의 내담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들도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가 이런 얘기들이 막 쌓이면서 본인에 대해서 이제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시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방법이 뭐 자연스럽게 이제 쌓이게 경험하게 되는 일인데요.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시각이 바뀌니까 새로운 도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했던 일들을 막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에서 당연히 좋은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고 했는데 좋은 경험이 쌓여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2개, 3개, 10개 이렇게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정말로 이제는 그게 점점 경험의 도전의 크기도 커지고 오는 결과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훨씬 더 점점 큰 선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순환이 쌓이니까 당연히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런 힘, 자신감이 굉장히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서 이루어져 있던 주요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울하고 슬프고 나는 되게 약한 사람이야,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굳어져 있던 생각이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 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네, 나 도전해도 되는 사람이네, 나는 나를 믿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돼갖고는 자연스럽게 그냥 어느 순간에 보면 터널에서 빠져나온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들어서 사회에서 그러면 권위자에 속한 사람들하고 굉장히 어렵고 잘 못 다가간다고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이 바뀌고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다가가서 뭔가 일을 하게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자네 참 훌륭하네,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뭐 이런 피드백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가가기 두려웠던 사람에게 다가간 도전도 너무나 큰 거였는데 그 사람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피드백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을 밑에서 내가 점점 더 그런 경험들을 똑같은 맥락의 경험들을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굉장히 좋은 사례거든요. 이런 비슷한 류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자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꾸는, 자기 스스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꾸고, 두 번째로 그 긍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들, 그거에서 오는 성취, 그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터널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된다는 거. 네, 오늘은 그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거나 느낀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랑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또 제 생각을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은 친밀한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할 얘기 다 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날씨 좀 더 또 따뜻해져서 아주 좋네요. 저는 좀 더우려고 하네요. 이렇게 입고 하니까. 네,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